안녕하세요. 코드 리뷰 매칭 플랫폼 코드바조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요구사항입니다. 기존 프로덕션 DB는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작업했습니다. 루트 계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DB 데이터를 삭제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드랍 권한을 주지 않아 DB 삭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DB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웨이를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적 분석 리포트입니다. 저희 팀은 소나큐브와 코드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작곡으로 정적 분석 리포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에서 코드 스멜이나 보안 취약점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코드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워치 로그 대시보드입니다. 지표로 사용량을 나타내 주어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젠킨스 서버에 대한 사용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버들의 상태가 안 좋을 때면 대시보드를 봐서 CPU, 메모리 점유율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다면 어떤 요청이 있어서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추가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번 5.6 주차 때 추가한 백엔드 기능들인데요. 먼저 DB 레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은 기존 배포 서버의 인프라 구조입니다. DB가 하나라서 혼자서 모든 CRUD 작업을 담당했었습니다. 다음은 레플리케이션 적용 후 모습입니다. 조회 작업은 슬레이브 DB에서 모두 처리하며 조회 작업이 아닌 작업들만 마스터에서 처리하여 DB 부담을 분산했습니다. 다음은 로드 밸런서입니다. 기존 서버는 와스 인스턴스가 한 대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와스 인스턴스가 죽는다면 서버는 개발자가 이상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버는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는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여 고가용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드 밸런서를 적용하면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를 하여 서버에 이상이 있으면 다음 서버에 요청을 보내도록 합니다. 단일 서버가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로드 밸런싱이 여러 서버의 작업을 분산해 각 서버는 적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다음은 로드 밸런서를 적용한 저희의 인프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체 인프라 구조 사진입니다. 다음은 추가 구현 중인 기능입니다. 현재 채팅 기능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그린 예상 채팅방 사진입니다. 웹소켓은 통신 프로토콜이지 특정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쉽게 하기 위해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를 지정하고 중간에서 메시지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톰프 프로토콜을 활용했습니다. 추후 스톰프를 메시지 큐 방식인 카프카나 레비뎀큐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프론트 발표는 브랜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자동화는 젠킨스와 웹훅을 통해 지난 스프린트부터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프론트, 백엔드가 같은 데브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R을 생성한 경우 GitHub 아이디를 식별해 프론트 또는 백엔드 테스트가 동작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 머지가 블락되고 테스트 통과와 어프로브 이후에 머지가 가능합니다. PC 환경에서 인터랙션이 가장 많은 리뷰어 검색 페이지에 대한 라이트하우스 측정 결과입니다. 빠진 태그들이나 속성, 이미지 비율의 수정이 필요함을 경고해주고 있고 코드 스플리팅을 통해 번들 사이즈를 200KB 세이브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웹팩 번들 애널라이저를 통해 번들 파일을 분석한 결과 500KB 정도의 번들 파일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300KB 정도의 패키지들과 200KB 정도의 프로젝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필요한 앱 컴포넌트 관련 패키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들의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하면 번들 파일의 크기를 200KB 정도 줄여 초기 로딩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gzip과 같은 압축 방식을 적용하면 3분의 1 정도로 크기로 텍스트 파일을 압축하여 클라이언트에서의 다운로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레벨에서 라이트하우스가 제공해주는 경고들을 반영하여 모든 지표에 초록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빠른 초기 페이지 로딩 스크롤을 제공하는 것과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핵심 성능 지표는 SEO와 LCP입니다. SEO를 개선해 사이트 방문자를 증가시키고 LCP 시간을 단축해
서비스 이용자의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EO는 라이트하우스 기준 모든 페이지 100점, LCP는 데스크탑, 노스루틀 상태에서 0.2초 이내로 예산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적용된 배포 페이지입니다. 초기 사이트 방문 시 빈 HTML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롤러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롤러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데 한정된 시간이 있고 동적 자바스크립트로 인해 사이트를 해석하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있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글 문서에 있는 웹 렌더링 방식에 대한 비교 테이블입니다. SSR with Hydration 방식은 서버에서 초기 페이지 진입 시 필요한 노드 정보들을 서버의 HTML 응답에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서버 환경에 영향을 받아 TTFB가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버에서 HTML을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SEO와 초기 렌더링이 유리합니다. 피처 브랜치의 SSR with Hydration 방식을 적용해 보았고 초기 접속 시 HTML에 컨텐츠가 포함되어 응답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CSR 방식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한 후에 돔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디퍼 속성의 스크립트로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돔 컨텐트 로디드는 디퍼 스크립트 실행 이후에 발생합니다. SSR 방식에서는 서버에서 만들어진 HTML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에이싱크 속성의 스크립트로 다운로드되고 돔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는 에이싱크 스크립트의 다운로드를 기다리지 않고 CSR 방식보다 더 빠르게 발생합니다. 퍼포먼스를 측정해보면 CSR 방식에서는 FCP, LCP가 각각 400, 500ms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비해 SSR에서는 FCP, LCP 시간이 각각 130, 250ms 정도로 더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SSR을 메인 브랜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자가 사이트를 이해하기 쉽도록 메인 페이지 구성을 변경하였고 가이드를 통해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환경에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로드모어 방식을 페이지네이션으로 전환했고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 탈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리뷰 관련해서는 리뷰 수락 거절, 수정 삭제, 리뷰어에 대한 피드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드에게 리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리뷰 요청 전에 리뷰어의 이전 기록들과 피드백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 링크를 복사해서 첨부하고 리뷰를 요청하면 토스트를 통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 목록에서 추가된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마이 페이지에서 요청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어가 수락을 하면 리뷰 상태가 진행 중으로 변경됩니다. 리뷰어가 리뷰를 남기고 확인을 하면 코멘트를 확인하고 리뷰 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를 확인한 후에 리뷰 종료를 누르면 리뷰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남기면 리뷰어의 기록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페이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